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9년 전에 실제로 이 인면 장애를 처음으로 극복해서 밤에 들게 했던 그 방법입니다. 이것을 처음 실험을 했었을 때 제가 약을 먹지 않으면 조금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험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실험을 했는데 아직 그 실험한 시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9년 전에 제가 인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기술, 그리고 현재는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과거에 저처럼 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비결 세 가지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인면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뇌가 자꾸만 각성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로 치면 각성의 명령어가 계속해서 클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는 70%는 시각적인 사고고요. 30%는 언어적인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장면과 내 내면의 중얼거림이 나를 못 자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성을 시키는 명령어와 반대되는 명령어를 내가 새로 내림으로써 이것을 대응해줘야 우리가 인면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인데요.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해주는 개념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단어는 잠에 들기에 유리한 단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 이런 식으로 반복해줘도 되고요. 혹은 포근하다, 혹은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각성과 반대되는 편안하고 이완되는 언어의 명령어를 내가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게 돼서 결국에는 각성시키는 명령어보다 이완시키는 명령어가 더 양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게 되면은 우리는 스르르 잠에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언어의 명령 체계를 넣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것이 시각적인 명령 체계를 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가 언어고 70%가 시각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잠과 관련된 것을 상상하면 인면장애 극복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곤히 자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떠올린다든지 혹은 편안한 상태를 시각적인 것으로 상상하고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색깔로 떠올려도 됩니다. 흰색, 그 다음에 파란색도 괜찮습니다. 동양에서는 생각, 고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불의 속성으로 보거든요. 불은 빨간색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물의 색상인 파란색 이런 것들을 떠올려주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 이완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9년 전에 실제로 이 인면 장애를 처음으로 극복해서 밤에 들게 했던 그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느낌을 가지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언어적 사고 체계가 뇌의 가장 표면부에 있는 이성의 뇌라고 하는 부분의 관장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시각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요. 가장 그 핵심에 있는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본능의 뇌에서는 느낌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건드릴수록 무의식에 가깝고요. 무의식에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느끼고요. 혹은 머리를 상상하고 머리에 스위치를 끄는 상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그 스위치여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내리는 잠잘 때 하는 그 취침등 있죠? 취침등을 이제 내려서 끄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스위치를 끄고 목에 스위치를 끄고 가슴에 스위치를 끄고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계실 겁니다. 제가 약 9년 전에 이것을 처음 실험을 했었을 때 제가 약을 먹지 않으면 조금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험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실험을 했는데 아직 그 실험한 시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잔 거죠. 그동안 너무 못 자고 2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잤으니까 그 피로가 한꺼번에 덮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또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눈 떴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요. 8시 몇 분, 그 다음 2시 몇 분.
그때 유레카를 외쳤던 기억이 나고요. 어찌됐건 제가 불면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날을 선물했던 그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든 좋으니까 다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서두나 인트로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지금 불면, 불안, 그 다음에 우울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영상에서 제시한 그 방법을 이제 불면 극복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있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한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명령 체계, 언어든 시각적인 사고든 느낌이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안 될 때가 있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이 관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생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내가 눕게 되면은 이게 내가 몰입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돌아가고 있었던 생각을 한꺼번에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경의 긴장의 정도, 생각의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은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잡아먹어. 내가 언어적 명령체계, 시각적인 상상, 느낌을 하다가도 생각에 잡아먹히는 거죠. 특히 이 생각은 이만큼 많아지게 되면은 감정으로 변질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로 긍정적인 감정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잡아먹힌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해보고 안 건데요. 잠만 잘 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인명과 숙면은 큰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막상 해보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내가 인면에 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잠에 들게 되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빠지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경의 긴장 상태가 되어 있으면 뇌는 각성 상태인 겁니다. 잠깐 속인 거예요. 치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경이 긴장된 상태다 보니까 자꾸만 잠에서 깨는 거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내 몸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게 한계의 두 번째였습니다. 제 채널에 불면과 관련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불면증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문제다. 그래서 밤에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 때 무언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낮에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계속해서 무의식에 들어가서 무의식의 씨앗을 이완하는 씨앗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늘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늘 언제 어디서나 무의식적인 신경 이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무의식적인 긴장 이완 정도가 계속 한 커플, 두 커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자연스럽게 입면도 잘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숙면의 정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비단 잠을 잘 자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입면과 숙면을 잘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나 불안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장점, 이것이 가장 큰 효과거든요. 왜냐하면은 불면만 있다. 나는 마음에 다른 문제는 없고 불안도 없고 생각이 많지도 않은데 나는 불면만 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같은 문제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불면만 내가 크게 느낄 뿐이죠. 왜냐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 못 느끼는데 잠을 못 자는 거는 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인지할 수는 있을 뿐이지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의 신경의 긴장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픽스 프로세스라고 언제 어디서나 아까 늘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 깊은 상태의 이완 상태를 만드는 그 시간을 뭐 10분 이렇게 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잠을 자지 않고도 잠과 흡사한 신경의 이완 상태, 뇌파 상태를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잠을 자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잠에 들지 않고도 낮잠을 계속 잘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잠을 정상적으로 잤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에너지 확보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내가 자고 싶을 때 만약에 잘 수 있고 깨고 싶을 때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잠들지 않고도 흡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삶의 치트키가 되는 거죠. 만약에 혹시 내가 잠이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빈틈을 메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를 하고 나면은 내 몸과 마음이 리셋되고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개운한 효과를 내줘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넘치게끔 해주는 효과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앞서 인면 장애를 이제 극복하는 기술 세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이제 마음을 목욕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아까 그 픽스가 마음을 샤워하는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구석구석 깨끗하게 목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면이 훨씬 더 잘 되고 더 깊은 숙면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에너지 충전이 훨씬 더 잘 되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늘 프로세스, 픽스 프로세스, 취침전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기술로는 부족한 힘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지속 가능한 해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미 지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돼. 아주 쉬운 방법. 이것만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제가 뭐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으로 내가 생각을 막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고요. 이것만으로도 라이트한 불면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계와 주의사항, 그 다음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면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시 교정하고 마음을 리셋하고 내 마음의 사용법을 익혀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낮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잠을 만약에 죽음이라고 비유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삶에 뭔가 미련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 뭔가 깔끔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자고 여기에 지금 한이 맺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꼭 상황으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거는 내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와 엑셀을 밟아야 될 때가 있듯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 밟게 되면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정지선을 못 맞췄다. 이것은 변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불면증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불면증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정신과를 방문하면서 우울이나 제가 불안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 덕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뭔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계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것이 고쳐진 지금, 극복된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두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억, 1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주고서 그때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으로 살래?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단 0.1의 후회도 없이 지금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만약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제로라도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하게 할 만큼 두 삶의 깊이의 차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불면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나한테 내 마음 좀 봐줘라. 그리고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아주 큰 경고다 라고 꼭 생각해 주시고 이 기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작동의 원리로 굴러가는지 신경은 왜 긴장되고 나는 왜 생각이 많은지 그리고 나는 왜 그동안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왜 감정이 되고 왜 불안이 되고 그것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달래고 내가 나를 정돈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삶에 적용해 나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불면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 그래서 삶이 버겁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꼭 보시고 배우셔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링크 안에는 제가 이제 불면, 불안, 우울을 극복했던 그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스토리를 담아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꼭 그것도 보셔서 많은 부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